존재할 수 없는가 같이 형은 없을 처음부터 다시 다른 책의 제목은 손방순의 렉 걸린 사춘기입니다. 이 책은 사춘기의 형과 동생의 일화를 잘 담아낸 책인데요. 그 사이에서 싹트는 형제애를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녀석은 후미진 담장 틈새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난 처음엔 못 본 척했다. 동네에 길고양이가 많아서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내가 그 녀석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형 때문이다. 형과 싸우고 난 뒤 분이 안 풀리면 밤거리를 어슬렁거릴 때가 많았으니까.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인 형은 나보다 5살이나 많았고 덩치도 또래보다 훨씬 크다. 아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만 태워줘. 오토바이는 아무나 타는 줄 알아? 너처럼 쭈다리는 발도 안 닿는다고. 형은 늘 이런 식이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나를 더 무시한다. 그럴 때마다 진짜 형만 아니라면 2단 옆차기라도 날리고 싶다. 하지만 나는 형한테 덤빌 엄두도 못 낸다. 형의 주먹을 보면 한 대 때리려다 10대 맞을 것만 같은 막강 파워가 느껴져 기가 죽는다. 그래서 기껏해야 형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엄마 핑계를 대는 게 전부다. 치사하게 오토바이 한 번 태워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또 친구들이랑 오토바이 탔다고. 이러고 싶으면 일러라. 대신 뒷감당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꼬맹이. 형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선생님도 안 무서워한다. 심지어 며칠 전 경찰 아저씨가 집에 찾아왔다. 나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영진이, 넌 형이랑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는 일단 나와 형을 방에 밀어넣고는 경찰 아저씨와 얘기를 나눴다. 나는 궁금해서 방문을 살짝 열고 엿들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엄마가 묻자 경찰 아저씨는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다. 어린애한테 오토바이를 사줄 리가 없잖아요. 엄마는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치미를 댔다. 솔직히 보면 부모들은 자식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애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절대 그러고 다닐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야 한다거나 온 겁니다. 혹시 모르니 부모님이 앞으로 잘 살펴봐 주세요. 경찰 아저씨는 다행히 그대로 돌아섰다. 엄마는 경찰 아저씨가 나가자마자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씩씩거리며 말했다. 너 또 오토바이 탄 거야? 방 안에 쥐죽은 듯 앉아있던 형은 그제야 건들거리며 큰 소리를 쳤다. 어떤 놈이신 거야? 어떤 놈이 신고한 거야? 분명 위층 아저씨일 거야. 맨날 오토바이 소리 시끄럽다고 노려보더니 쳇.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는 형의 등짝을 세게 쳤다. 오토바이 타지 말랬지.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는 형이 태워준 거야. 너만 보면 내 속이 터져 죽겠다. 왜 그렇게 어긋나가기만 한 거니? 내가 뭘 어쨌다고. 왜 다들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형이 투덜대자 엄마는 또 한 번에 형의 등짝을 쳤다. 형은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사람 같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자기가 분명 잘못한 일인데도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칠 때도 많다. 우스운 건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나오면 재판관이라도 된 듯 더 흥분해서 떠들어댄다는 거다. 얼마 전에도 형은 텔레비전을 보며 주절주절 떠들어댔다. 저런 것들은 싹 쓸어다 가둬놓고 혼쭐을 내줘야 한다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지. 형만 조용히 살면 우리 집은 평화로울 것 같은데.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자식이. 어느새 형이 내 말을 듣고는 발로 걷어찼다. 난 얼굴을 찡그리며 눈만 부릅떴다. 그거 말고는 대들 방법도 없었다. 하긴 너 같은 꼬마가 형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냐. 넌 범생이답게 공부나 열심히 하셔. 난 덤비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고 밖으로 나갔다.
형을 꼭 한번 혼내주고 말 거야. 형을 응징할 방법을 찾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형이 잘 때 얼굴에 매직으로 나는 나쁜 놈이라고 써놓고도 싶었고 더벅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한 짓이라는 게 금방 들통날 것 같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골탕 먹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동네 한 바퀴를 도니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제껏 나는 생각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형을 골탕 먹일 적이 없었다. 내가 골탕 먹일 새도 없이 형이 사고를 쳐서 이미 어른들한테 혼나기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 속이 다 썩는다. 엄마는 형을 혼냈다가도 다음 날이면 안쓰러워하며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출근을 했다. 형은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은 입에도 안 댔다. 반찬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는 형이 별식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 그건 바로 삭힌 홍어다. 엄마는 전라도 사람이라 그런지 삭힌 홍어를 잘 먹었다. 형은 그런 엄마를 닮았다. 삭힌 홍어를 먹는 날이면 온 집 안에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환기를 시켜도 다음날까지 냄새가 빠지지를 않았다. 삭힌 홍어를 좋아하지 않는 아빠와 나는 코를 잡고 밥을 먹어야만 했다. 이런 거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코 속에 식초를 들이붓는 것 같아. 난 호기롭게 홍어 한 점을 입에 넣자마자 곧장 뺏어버렸다. 뱉어버렸다. 네가 홍어의 깊은 맛을 어찌 알겠냐? 형은 삭힌 홍어를 먹는 게 마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양 장난 척했다. 어쩌면 엄마 속은 삭힌 홍어보다 더 사갔을지도 모르는데. 갈등 속에서 지내는 형제의 일화. 낯설지 않지요. 이 책은 읽은 후에 형제 남매 간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형은 저에게는 있으면 몹시 밉지만 없으면 매우 심심한 그런 존재 같습니다. 항상 싸울 때도 있지만 동생이 없으면 심심할 것 같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동생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동생이 없으면 심심하고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 동생처럼 막상 형이랑 싸울 때도 많지만 형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